자, 이렇게 두 번째 증명이 끝났고요. 또 다음 증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용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열린 영역이라는 게 있고 연결 영역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죠. 네, 이게 저희가 앞에서 본 그 직선 위에 이렇게 한번 직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직선이 있고 이것도 한번 좌표 평면도 하나 그려 놓죠. 자, 우리가 이제 개구간, 폐구간을 했었죠. 개구간은 말 그대로 열린 구간, 폐구간은 닫힌 구간이죠. 그러니까 개구간은 이런 식이 개구간인 거고, 폐구간은 이런 게 폐구간인 거죠. 사실은 이게 개구간이니까 열린 구간, 폐구간이니까 닫힌 구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쉽게 우리가 아는 개구간, 폐구간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 실직선 상에서 이렇게 열린 구간, 개구간, 닫힌 구간, 폐구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일변수 함수가 아니라 이변수 함수나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구간이라기보다는 영역이라는 말이 좀 더 합리적인 용어로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변수 함수를 확정을 하면 이게 개구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열린 영역 리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도 닫힌 영역이라고 일반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을 2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2차원에서 이게 열린 영역의 특징이 예를 들어 1에서 2까지다 라고 하면 1에서 2 사이인데 x가 1에서 2 사이인데 1과 2는 이제 포함을 하지 않는 구간이 이 구간이죠. 근데 폐구간은 예를 들어 1에서 2 사이다 하면 1도 포함하고 2도 포함하는 게 바로 폐구간, 닫힌 구간이죠. 이것을 2차원에서 영역을 나타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어디서부터 할까요? 1,1에서 2,2까지 이런 폐구간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1, 2라고 한다면 이 영역을 경계선도 다 포함되고 내부도 다 포함된 이 영역은 폐구간이겠죠. 그죠? 여기가처럼 경계선 끝 왼쪽 경계와 오른쪽 경계를 다 포함하면 폐구간이니까 여기는 2차원으로 보면 위아래 좌우를 다 경계선을 다 포함하는 이 지점이 바로 그 폐구간이겠죠. 그죠? 폐구간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에서 4면 이렇게 요 내부만 포함하고 경계에 있는 점들은 다 빼는 이런 경우가 바로 열린 영역, 이런 경우가 열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닫힌 영역. 네. 영어로는 오픈 리전, 클로즈드 리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 이게 바로 열린 영역과 닫힌 영역을 이제 엄밀히 정의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두 점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어찌됐거나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분명히 이 선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면 이 전체 영역 T는 연결된 영역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영역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이렇게 이 두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점에서는 이 점으로 어떻게 갈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 사이에는 이 영역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연결된 영역이 아니라 좀 연결되지 않은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연결 영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정상적인 미분이나 적분하기 편한 그런 영역을 연결 영역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열린 영역에 대해서 좀 약간 여기 엄밀한 설명이 있는데 요거도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열린 영역 이거를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점 P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점 P를 포함하는 원판이 존재한다. 요런 조그만 원판. 이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P 한 점을 포함하는 원판이란 거는 이 원판은 점보다는 일단 커야 되고요. 얼마든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P를 둘러싼 이런 원판 하나,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 금방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조그만 원판 하나가 무조건 P를 감싸고 이 원판은 이 열린 영역 D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야지 이 영역 D가 열린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이 열린 영역의 경계선에 굉장히 가까운 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아무튼 이 점을 포함하는 작은 원판 하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원판 전부가 D 안에 쏙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열린 영역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제 용어 정리가 됐고 다음 증명을 하기 전에 우리 앞서 두 증명에 따르면 어떤 보존적 벡터장인 그레디언트 벡터장을 선적분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죠. 이제 시점만 끝점만 알면 그대로 끝점에 대한 이 좌표를 대입하고 시점에 대한 좌표를 대입하기만 하면 금방 이 선적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피적분 벡터장이 항상 그레디언트 벡터장으로 주어지란 법이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벡터장으로 주어졌을 때 이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편하게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만족해서 끝점, 시점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을 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이 주어진 벡터장이 이런 보존적 벡터장이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보존적 벡터장이다. 그럼 바로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써버리고 보존적 벡터장이 아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그 지루한 방식으로 매개 변수 t로 다 바꿔서 적분하는 방식으로 적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선적분 문제에서 주어진 이 벡터장이 과연 그레디언트 벡터장이냐 또는 보존적 벡터장이냐, 이게 바로 보존적 벡터장이냐를 체크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실을 알고 정리를 한번 읽어보면 자, F라는 벡터장이 우리가 주어진 열린 연결 영역 앞에서 이제 배우셨죠? 그림사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D가 영역인데 열린 연결 영역 안에서 일단 연속인 벡터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연속이다. 불연속이면 적분하기 쉽지 않죠. 일단 연속인 벡터장이고 연속인 함수라는 느낌이죠. 그때 그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 요
경로는 D 안에 있는 어떤 경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 안에 있는 어떤 그 경로 위에서 선적분은 여기 선적분이 D에 대해 D 안에서 경로의 독립이면,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적분을 하나, 이렇게 적분 하나, 이렇게 적분 하나, 어떤 경로를 따라서 하든 간에 일단 경로의 독립이면 그 벡터장 F는 D 안에서 보존적 벡터장이 되고, 그 주어진 벡터장은 그레디언트 F라는 형식으로 표현이 된다 라는 정리가 이번에 증명할 얘기입니다. 정리 내용을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벡터장을 영역 D 안에 있는 어떤 경로 C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는데, 이게 경로의 독립이다 라는 얘기는 이 곡선을 D 안에 있는 어떤 닫힌 곡선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 적분을 만약 하게 되면 경로의 독립이면 0이라고 좀 전에 증명을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C는 닫힌 경로이고, 그 닫힌 경로에서 선적분이 0이라면 이게 가정인 거고요. 가정인 거고, 결론은 F가 보존적 벡터장이다. 즉 어떤 함수 하나가 존재해서 그 함수의 그레디언트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벡터장으로 표현이 된다. 그레디언트가 그 벡터장이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끌어내야 되는 것은, 결론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것은 요 뒤에 문장, 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을 해보는데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면, 아예 편하게 이 포텐셜 함수죠. F라는 게 그레디언트 F가 된다는 얘기는 이 작은 스몰 f는 라지 F의 벡터장이라는 라지 F의 포텐셜 함수가 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이 포텐셜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있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아예 이 포텐셜 함수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이게 바로 A, B에서 A, B에서 X, Y 이런 식으로 스몰 f를 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의를 하면 나중에 결론이 이렇게 정의한 이 벡터장을 가지고 잘 정의한 이 스몰 f라는 것은 이 포텐셜 함수가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포텐셜 함수가 되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죠. 그죠? 결론이. 그러니까 이게 f가 벡터장의 포텐셜 함수가 된다. 요것이 저희가 이제 미션입니다. 증명의 미션입니다. 자, 이 스몰 fx, y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a, b라는 점은 영역 D 안에 있는 어떤 임의한 고정된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종점 x, y라는 점은 역시 영역 D 안에 있는 어떤 점인데, 나중에 지금은 고정되는데 나중에 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우선 제 A, B에서 X, Y까지인데 여기가 D가 열린 영역이기 때문에, 열린 영역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 하나를 이렇게 잡으면 그 점을 포함하면서 D에 쏙 들어가는 원판, 작은 원판 하나를 그릴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열린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파란색 원판 x, y를 중심으로 하는 파란색 원판 하나를 찾을 수 있고, 그 원판 안에 들어가는 x1, y라는 또 다른 점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찾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x1, y는 같은 x, y와 같은 좌표를 가지면서 x좌표만 살짝 왼쪽에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이 D 영역 안에 있는 a, b, x1, y, x, y라는 점의 위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생각을 하시고 이 x, y라는 함수를 지금 a, b에서 x, y까지 적분하는 것을 이 경로를 여기서부터 a, b에서 x1, y까지를 c1이라고 하고 x1, y에서 x, y 이 점까지를 c2라고 하고, 이 c1과 c2를 다 합친 것을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몰 f라는 것은 경로 C 위에서 선적분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C1에서 선적분을 한 것과 C2에서 선적분을 한 것을 합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C1에서 사실상 선적분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a, b에서 x1, y까지의 선적분이고, C2는 x1, y에서 a, b까지의 선적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양변에 한번 x에 관해서 편미분을 해보겠습니다. x에 관해서 편미분을 하면,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적분을 한번 보시죠. 이 적분은 계산할 때 나중에 t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꿔서 이제 매개 변수로 계산을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시계는 x1과 y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적분 결과 시계는 x라는 문자나 x라는 변수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y만 살아있겠죠. 그죠? a, b도 상수고 x1도 상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빨간색 이 적분의 결과는 x라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편미분하면, x로 편미분하면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뒷부분의 적분이 아니라 편미분은 C2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앞에 주어진 f가, 만약에 f가 px, y와 qx, y라는 이런 성분함수를 가진다고 하면, 그러면 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죠? 라운드 x 라운드에 C2인데 p, d 벡터와 dx, dy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이 되고, 다시 쓰면 pdx, pdy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C2라는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C2라는 경로가 x1, y에서 x, y로 가는 게 C2라는 경로죠. 그러면 여기서 dx라는 것은 x1에서 x로 가는 변화량으로 생각할 수 있고, dy라는 것은 y에서 y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y에 관한 이 적분소 dy는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2 상에서는 이 dy 자체가 없죠. 그래서 C2에 pdx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 변수가 x에 관해서만 적분하면 되니까 윗끝 아래끝이 x에 관해서만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x는 x1에서 p의 x, y의 dx인데 이게 지금 x라는 게 여기 있고 이 지금 적분 변수를 x라고 쓰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x 대신에 t라고 하고 dt로 적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윗끝과 아래끝을 x1에서 x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자세히 잘 살펴보면 우선 이 p라는 함수는 이변수 함수였고 이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것이죠. 그죠? 적분. 근데 여기서 y는 사실상 상수 취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t에 대해서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리고 x가 있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니까 사실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 따라서 그냥 p에 이걸 대입한 것처럼 x, y 그러니까 적분을 하고 다시 미분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따라 잘 살펴보면 이게 바로 fx 또는 라운드 x의 라운드 f고 이게 p라는 함수가 됐죠. 자, 요 첫 번째 한 가지 얻었고요. 또 비슷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같은 영역 뒤에서 a, b를 통해서 x, y1으로 거쳤다가 x, y로 가는 요 방법을 똑같이 하면 요 f라는 이 이변수 함수를 잘 정의된 이변수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것은 라운드 y의 이 경로 합친 경로 c에 대해서 이제 주어진 벡터장을 편미분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라운드 y의 라운드 c1에 대해서 하고 c2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라운드 y 라운드 c1이 a, b에서 x, y1까지 가 되고 C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아까처럼 똑같이 요 적분의 결과에는 a와 b와 y1이라는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고 x라는 변수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다 0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는 거는 뒷부분 요것만 남습니다. C2에 PQ와 벡터장과 dx, dy만 남게 되고 그러면 라운드 y의 라운드 C2에 pdx, qdy만 남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림 5에서 C2라는 것은 x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x좌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거는 라운드 y의 라운드 C2에 qdy만 남게 되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하면
이 적분 변수가 y만 있는 것이죠. 그죠? y는 C2에서 y는 어디서부터? y1에서 y까지 변하죠. y1에서 y까지 변하고 q고 이것을 이제 dt로 하려다 보니까 y 적분 변수 y 대신에 t로 하려다 보니까 t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 자, 마찬가지로 q는 x, y라는 이 변수 함수였는데 지금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다시 미분이죠. 근데 y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결국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따라서 여기 첫 번째 fy라는 것은 즉 라운드 y에 있는 것은 q의 x, y가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칸이 다 됐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f가 벡터장 f라는 것은 px, y와 qx, y라는 이런 성분함수가 되었는데 px, y는 여기 위에 px, y는 라운드 x, 라운드 f가 되고 qx, y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은 그레디언트 f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f라는 스몰 f라는 이변수 함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잘 하면 주어진 적분에서 벡터장 f의 포텐셜 함수를 잘 찾을 수 있다라는 그 존재성을 보여준 거고 찾는 방법 이렇게만 하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론을 잘 보시면 f가 우리가 이제 선적분 하려고 하는 벡터장 f가 경로의 독립이다. f가 경로의 독립이다. 이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포텐셜 함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적분을 이 구한 포텐셜 함수를 가지고 선적분의 정리를 활용해서 쉽게 선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도달하게 됩니다.